법대 졸업하면 변호사 되고 회계사 붙으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다던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니 깨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라져버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지난달 미국 경제학회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발언 하나가 전 세계 법조계를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로펌들이 이제 신입 변호사를 뽑아서 키우는 대신 AI한테 법률 리서치를 전부 맡기고 있어서 신입이 들어갈 문 자체가 아예 닫혔다는 겁니다. 전 미국 노동통계국 국장이 직접 던진 경고였죠. 이게 남의 나라 얘기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미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내 10대 로펌들의 채용 공고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박에 드러납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수십 명씩 뽑던 신입 변호사 자리가 지금은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업계에서는 이미 고용 한파라는 표현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최근 무섭게 발전한 법률 전문 AI 서비스들이고요. 실제로 많은 변호사들이 AI를 활용해서 판례 분석하고 소장 초안 작성하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이제 막 시험 붙은 저연차 변호사들이 설 자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진 거죠. 회계사는 상황이 더 참담합니다. 빅4라고 불리는 국내 최대 회계법인들이 신입 채용 규모를 30%에서 40% 가까이 줄인 건 이제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거든요. 이들 법인은 AI 도입으로 매년 수만 시간 이상의 업무 시간을 절감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수십 명의 회계사가 1년 내내 매달려도 끝내기 힘든 업무량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회계사는 이제 숫자 맞추는 기술자가 아니라 AI가 뽑아낸 방대한 데이터를 최종 검토하는 소수 관리자로 역할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현상이 문과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취업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컴퓨터공학 전공자들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거든요. 링크드인의 최근 데이터를 보면 2023년부터 꺾이기 시작한 컴공 전공자들의 취업 성적이 이제는 취업 어렵다고 여겨졌던 인문학 전공자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코딩이나 시스템 설계 같은 전문 영역조차 생성형 AI가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비싼 돈 들여서 신입 개발자를 뽑아 교육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심지어 가장 보수적이고 견고하다고 여겨졌던 의료계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국내 여러 의료기관들은 이미 AI 기반 응급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영상 판독의 핵심 역할을 AI에게 맡기고 있거든요. 환자의 대기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었지만 그 대가로 의사라는 직업의 희소성은 예전만 못하게 됐습니다. 한국은행도 보고서를 통해 의사를 인공지능 노출도가 가장 높은 직군 중 하나로 분류하면서 거대한 변화를 예고했고요. 결국 이건 단순히 일자리 숫자가 줄어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다리라고 불렀던 경험의 통로 자체가 끊어지고 있다는 게 진짜 공포의 핵심이거든요. 그동안 신입들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실력을 쌓고 베테랑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초적인 일들을 AI가 전부 가져가 버렸으니 이제 막 사회에 발 내디디려는 청년들에게는 올라갈 사다리가 원천적으로 없어진 셈이죠. 사다리가 무너진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사다리를 타려는 시도조차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입사 지원 버튼이 아예 사라졌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돌고 있거든요. 단순히 자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신입사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기업들에게 짐처럼 여겨지는 게 현실입니다. 클로드를 만든 엔스로픽의 CEO는 얼마 전 아주 냉정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신입 사무직의 절반이 AI로 대체될 것이며 주니어 인력을 고용해서 교육하는 기존 기업 모델은 완전히 붕괴할 거라는 예측이었죠. 그리고 그 경고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흐름을 분석하는 전문기업 레벨리오 랩스의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미국 전체 신입 일자리 공고가 무려 35%나 급감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꿈의 직장이라 부르는 빅테크 기업들의 상황은 더 처참해서 대졸 신입 채용이 5년 전과 비교해 무려 절반 토막이 났거든요. 기업들이 왜 이렇게까지 신입을 기피하는 걸까요? 답은 아주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예전에는 신입을 뽑아서 가르치는 걸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이유가 아예 사라진 거예요. 엑셀 정리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보고서 초안 작성하는 사원급 업무를 AI가 인간보다 수백 배는 빠르고 정확하게 그것도 24시간 내내 불평 없이 해내고 있으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말귀 못 알아듣는 신입을 뽑아서 공들여 키우기보다 고도화된 AI 라이선스 몇 개를 더 결제하는 게 훨씬 이득인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초 졸업을 앞둔 청년들이 느끼는 절망은 상상 이상이에요. 미국의 한 채용 플랫폼이 실시한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답답해지거든요. 졸업 예정자 10명 중 6명은 자신의 직업 전망에 대해 극도로 비관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대다수가 AI가 내 자리를 아예 없애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쏟아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미국 20대 초반 대졸자의 실업률이 9% 초반대까지 치솟았다는 통계는 이들의 불안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더 큰 문제는 취업의 문턱에 서기도 전에 이미 AI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다는 거예요. IT 전문 매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자신의 지원서가 인사 담당자 눈에 띄기도 전에 AI 필터링에 의해 걸러졌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슬픈 건 이게 단순한 피해망상이 아니라는 점이죠. 실제로 인사 담당자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하는 지원서는 전체의 고작 2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기업의 66%는 이미 AI 도입을 직접적인 이유로 들면서 신입 채용을 대폭 줄이고 있고요. 결국 지금의
구직 시장은 신입에게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뽑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 즉 인력 구조의 문법 자체가 신입 없는 조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게 이 비극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채용 동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조직 내부에서도 기존 인력들을 AI로 교체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냉혹한 행보가 시작됐거든요.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 지난해에만 10,000명 단위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 감원을 단행하면서 조직을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고객 관리 솔루션의 제왕인 세일즈포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 CEO는 최근 한 행사에서 이미 회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인공지능이 소화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내놓으며 엔지니어 신규 채용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인간 개발자 수천 명을 뽑는 것보다 성능 좋은 AI 모델 하나를 돌리는 게 회사 입장에선 훨씬 남장사라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런 칼바람은 자동차 산업의 거인 포드나 금융권의 샹 골드만삭스도 예외가 아니에요. 글로벌 컨설팅 그룹 맥킨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기술 산업 분야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이미 실무에 AI를 적극적으로 배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거대한 계급의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회계 컨설팅 기업 PwC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아주 충격적인 수치가 담겨 있습니다. AI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는 근로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무려 56%나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직급으로 일해도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쥐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통장에 찍히는 액수가 절반 이상 차이 난다는 뜻이죠. 결국 AI는 평등한 기술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양극화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내놓은 분석을 봐도 AI 활용도가 높은 상인 그룹은 오히려 고용과 임금이 동반 상승하는 기현상이 관찰되거든요. AI를 파트너로 부리면서 생산성을 폭발시킨 극소수의 슈퍼 엘리트들은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는 다수는 도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냉혹한 톱니바퀴 아래 그대로 짓눌려야만 하는 걸까요? 사실 역사는 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비슷한 공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마냥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훨씬 많은 1억 7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전 세계 일자리는 7,800만 개가 순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AI 때문에 멸종이 아니라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유망 직업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나 AI 윤리 책임자 같은 생소한 이름들이 등장했죠. 그런데 솔직히 이런 직업들은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선 전혀 와닿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훨씬 더 현실적인 생존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건 결과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역할입니다. AI가 판례는 1초 만에 찾아줄 수 있어도 그 판례를 바탕으로 한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이나 기업의 운명을 바꿀 때 그 법적 사회적 책임을 대신 져주지는 않거든요. 결국 어떤 정답을 고를지 결정하고 그 결과에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리더와 전문가의 영역은 인간의 고유 영토로 남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인간의 신뢰와 공감을 다루는 서비스입니다. 고액 자산가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복잡한 심리를 다루는 일처럼 사람 사이의 유대감이 본질인 직업들은 AI 시대에 오히려 독보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거예요. 기계는 지식을 줄 수는 있어도 신뢰를 구축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물리적인 정교함이 필요한 현장 전문가입니다. 물론 미래에는 육체를 가진 피지컬 AI가 등장하겠지만 전문가들은 이 분야가 가장 나중에 대체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거든요. AI가 아무리 천재적인 설계도를 그려내도 낡은 건물의 복잡한 배관을 수리하거나 현장의 수망의 수많은 돌발 변수를 직접 손으로 해결하는 정교한 작업은 로봇이 따라오기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결국 현장을 장악하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숙련된 손끝의 가치는 갈수록 귀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다 대체될 텐데 무슨 의미냐는 허탈함이 들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잘 부리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앞서가는 시대, 그 변화의 흐름을 누가 먼저 올라타느냐의 싸움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두려움을 멈춰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도구로 삼아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